사람들은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검색하고 비교하고 검색하고 비교하고 그러다 결국 찾아냈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리싱크. 남들은 찾지 못한 진짜 최저가. 리싱크. 사실 토요일 날 탄핵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3명 빼고 전부 불참을 했잖아요. 네, 3명 빼고 다 불참을 했죠. 난 그때 거의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저도 그거 보면서 어떠한 비난도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내가 보면서도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사안에서는 탄핵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네. 근데 이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지금 국힘 내부 상황과 보수 전체를 감안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보수에서도. 네네. 근데 투표장에 안 들어가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들어가는 의미가 당론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못 믿으니까. 믿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저도 저희가 공당이 맞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제 개인적으로 뭐 저희 정치화사도 같이 한참 했고 김재섭 의원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네네. 근데 김재섭 의원이 지금 전화기도 꺼져 있고 이제 카톡 전화로 둘이 이제 통화를 한참 네. 했는데 네. 지금 신변 위협 때문에 거의 경호를 받아야 되는 정도 수준이더라고. 네, 안 그래도 뭐 지금 도봉 당협 사무실 앞에도 네. 사람들 찾아가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해가 안 됐던 게 도대체 왜 안 들어간 거냐. 네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김재섭이라는 친구는 네. 가서 부결을 찍을지언정 들어가서 찍을 사람인데 네. 왜 안 들어갔냐 그랬더니 일단 본인이 그 의제를 긴급부청에서 발제를 했더라고. 네. 들어가야 된다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뭐 중진 의원들한테도 굉장히 쓴소리 하면서 네. 네. 우리 당 보수 끝나는데 지금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회피하는 모습까지 보이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표결을 하자 그랬대요. 네. 표결을 해서 졌대. 네. 표결을 하자고. 표결했는데 네. 7대3 정도로 들어가지 말자가 많았대요. 네. 근데 김재섭 의원 입장에서는 표결을 하자고 해서 표결했는데 들어가지 말기로 결정되는데 내가 싫어 난 들어갈 거야 하는 게 너무 좀 이상한 상황이 되잖아. 그래서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다른 의원님 한데 우리 총장 분위기를 들었었는데 그 표결은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중간에 한번 되게 세게 나왔었긴 했다 하더라고요. 해서 되게 진지하게 얘기가 나왔는데 중진 의원들이라든지 뭐 친윤계 의원보다 중진 의원들이 굉장히 세게 눌렀다 하더라고요. 지금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나갔는데 민주당이 완벽하게 짜놓은 판에 휘말린 거죠. 김건희 여사 특검은 부결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난 그것도 맛이 가더라. 네, 그러니까 아주 여기서 그것도 안 내주고 그냥 그렇죠. 거의 저희가 완벽하게 민주당이 원하는 프레임에 딱 들어간 거고 뭐 이거 저희 당 옹호하려고 민주당 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거 민주당이 안건 상정을 그렇게 했었으면 생각이 있으면 좀 바꿨어야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도 들어갔어야 했어요라고 했는데 네, 저도 이해해요. 네. 김재섭 의원이 원래 성정으로 보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표결을 해가지고 표결에 따르자라고 했는데 거기서 표결을 혼자 또 반대하고 들어가는 게 그 당시에는 네.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결이 됐어. 네, 아, 네. 부결은 불성립이죠. 불성립이죠. 말하면. 불성립. 네. 불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대책은 저래서 부결을 했구나 네. 정도는 되는 충격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반대할지도 모르겠지만 야당이 총리 임명하고 사실상 하야수순을 밟겠다. 로드맵 언제까지 네, 이런 네. 게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당내에서 지금 의견이 다 다르니까 네. 뭘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럼 그쵸. 결국 그래서 니네가 계속 해먹겠다고 이게 돼버린 것 같아. 저희가 완전 가불기에 걸렸어요, 사실. 그리고 가불기 걸릴 만한 일을 했죠. 이건 저희가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고 문제는 이번처럼 투표장에 안 들어가는 건 이제 더 이상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민주당이 이제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탄핵에. 그렇지. 다음 주에 민주당이 또 탄핵안 발의해가지고 투표하는데 본회의장에 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뭐 또 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근데 저는 이게 자꾸 저희 당에 있는 뭐 중진 의원들 이런 설득 논리가 있더라고요. 설득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탄핵
때랑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랑 같은 절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랑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사안 자체도 일단 달라. 네, 사안 또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뭐 무능에 의해서 그런 걸 수도 그치. 있지만 이번 건은 너무 시각적인 게 컸지 않습니까?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럼. 군이 투입됐고 시각적인 게 너무 컸고 그리고 그때와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텍스트의 시대였거든요. 활자의 시대가 더 그렇지. 우세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영상이 노출되고 지금 부결 이번에 투표장 안 들어가는 분들 영상 계속 돌릴 거예요. 그렇지. 그 모습들 그리고 민주당 당직자들 보좌진들이 나와서 부역자라 외쳤고 투표하라 그거 국민들에 계속 노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박근혜 대통령 때랑은 사안도 다르고 국민들께서 받아들이는 시안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 한동훈 대표는 처음부터 탄핵 찬성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확인을 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랬는데 네네.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탄핵을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그날 아침에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구체적인 첩보를 받았다고 하고 네네. 최고에서 질렀잖아. 네네. 그건 탄핵 갑시다는 소리거든 사실. 그렇죠. 그렇게 직무정지는 탄핵에는 단어는 안 썼지만 직무정지가 그러니까 그날 네. 오전에 멘트는 네. 이 정도까지 했으면 탄핵 말고 답이 없다라는 거야. 네. 난 그렇게 봤어. 네네. 그리고 그 전에 또 한동훈 대표가 계엄할 때 제일 먼저 메시지 내고 본회의장 가 있었고. 네. 근데 내가 알기로 이제 내부 반발이 너무 심각했던 거야. 네. 뭐 중진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장도혁 최고위원, 그다음 뭐 진종호 의원 네, 이런 네. 분들은 탄핵만큼 죽어도 안 된다. 네네. 탄핵 가결하면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거나 뭐 하게 되면 최고에서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게 있어요. 네. 본인이 네네. 의총에서 했던 발언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한 대표 중심으로 당을 똘똘 뭉치자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했는데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내 지금 어찌 보면 최측근이라고 할 사람이 직을 던지겠다는데 그럼 지도부 사퇴하면 나머지 친윤 지도부 포함해서 그냥 날아가고 비대위 가고 한동훈 나가는 거잖아. 그렇죠. 한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때 을 총장에 계셨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탄핵의 찬반에 대해서는 친한 친윤께 개파로 나누는 게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각자의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든지 뭐 아니면 각자가 생각하는 소신이라든지 저도 소신이라는 표현 쓰고 싶진 않은데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 달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개파로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탄핵 찬반에 대해서는. 그렇지. 네, 탄핵 찬반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아까 계속 이제 뭐 윤석 대변인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그 방송 봤거든요. 그때 보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 그런 소문이 돌던데요라고 하니까 그런 소문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지 그렇다는 얘기를 하신 건 아니는 걸로 전 들었거든요. 단언한 건 아니지. 네, 지금 사실 저도 하루에 제가 하루에 몇백 통씩 되는 찌라시를 봤거든요. 확인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렇지. 지금 제가 돌리는 거는 저는 뭐 장동혁 최고나 진종호 최고위원님이 배신했다. 저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냥 배신은 아니고. 그런 발언을 하시긴 하죠. 그러니까 발언의 의미가 그거였죠. 탄핵이 되면 최고위원 사퇴도 할 수 있다라는 걸 하면서 마지막에 한동훈 대표님을 지지한다 묻혀달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뒷부분만 빼면 그렇지. 완벽하게 친윤하고 합쳐가지고. 합쳐 성립이 되잖아요. 별별 얘기 저 진짜 처음에 계엄되고 나서 그 이틀 뒤에 돌았던 찌라시는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많았어요. 뭐 한동훈 대표님한테 무슨 뭐 용산에 캐비넷이 열려가지고 뭐 문인만 대표다 뭐부터 시작해서 진짜 너무 많은 찌라시가 돌았는데 저는 그 근거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 돌아가는 네. 분위기는 보수가 그냥 망하는 분위기예요. 난 이게 지금 생각들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 사실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내가 조컨, 한동훈이 조컨, 실컨 간에 지금 당대표고 그럼 당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원보이스를 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사이거든.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뭐 하면은 야 저거 네가 대통령이야 저거 끌어내려. 뭐 지금 보면 대구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한동훈 끌어내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지금 보면 친윤 쪽의 일부 의원들도 한 대표가 무슨 대통령이냐 왜 한 대표가 맘대로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네.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저는 일단 그거 보면서 일단은 확실한 거는 친윤들은 전혀 무서워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이거 간단해요. 실명 인터뷰 아무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명 인터뷰 안 하고 네. 친윤계 의원은이라고 나오더라고. 계속 보면 을 총장 내내 익명 또는
기자분들한테 슬쩍 흘리듯이 뭐 친한계에서 어떻게 얘기했다, 친윤계에서 어떻게 했다. 차라리 친한계 의원님들은 그래도 하다못해 실명이라도 공개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장동혁 의원님이나 진종호 의원님 최고위원 발언 공개라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친윤들 실명 공개 못 하잖아요. 그 실명 공개 안 하고 저렇게 인터뷰하는 거는 결국에는 본인들 스스로 명분도 없다는 소리고 자신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더 이상 중진 의원들 분들 입장은 밝혔어야죠. 최소한 입장 그렇지. 안 밝히고 관망이란 표현도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진짜 분노합니다. 저도 진짜로. 네. 내가 제일 화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지금 이걸 가지고 이견이 분출할 때냐? 그러니까 이게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세 개로 나눠져서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위법이면은 안 돼. 이건 야 총칼이 국회까지 왔고 정치인 체포한다 그러고 뭐 선관위 가고 국민들이 그거를 실시간으로 목격했으면 이건 탄핵밖에 답이 없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야 탄핵하면 너무 또 양 진영 간에 많이 싸우고 막 하니까 하야 딱 정확하게 해가지고 언제로 정해서 좀 이렇게 질서 있게 퇴진하자가 두 번째고. 네. 세 번째 개헌은 뻔하잖아. 이재명 저거 감옥 갈 때까지 버텨가지고 내년에 개헌하자는데 1년 6개월을 버틸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현실 감각이 아예 없는 거야. 그렇죠. 현실 감각이 전혀 없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저도 이게 이러니까 저희가 민주당한테 지금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돌파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님이 왜 지금 세게 못 나가냐 답답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지, 맞아. 딱 저거예요. 당이 생각이 완전 지금 민심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구속이 제일 빠를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구속해서 어쩔 수 없이 네. 신분이 정지되면은 그대로 가지 않겠냐 얘기까지 나온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딱 결정을 내서 물론 민주정당에서 혼자 결정한다고 일사불란하게 다 따르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좀 힘을 실어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줘야 되는데 네. 한 대표가 던질 수 있는 카드가 없으니까 인터뷰할 때 나오는 게 없잖아. 던질 수 있는 카드가 없죠. 저희가 완전 지금 가불이 걸린 게 만약에 저희가 지금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하다못해 하야나 아니면 대통령이 직에 내려오는 기한을 정해라는 얘기까지 먼저 선점해가지고 얘기하란 말이 있는데 그거 저희가 왜 기한을 먼저 말을 못하냐 하면 지금 잘못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보고 그렇지. 일정을 진행한다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게 최악인 거야. 네, 우리가 권력의 이 사태 수습이 아니라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아니 또는 다음 대선을 노려보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기한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코너에 몰린 정도가 아니라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 들어요.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님께서 계엄 딱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메시지가 나쁘지 않고 굉장히 오히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으셨거든요. 그러다가 토요일 이제 투표 이후에 약간 이제 메시지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약간 메시지가 혼돈이 있기 시작했던 건데 방법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비유가 드리는 게 예전에는 그냥 종이에다 글을 쓰셨으면 지금은 아주 민홍지 같은데 글을 쓰시는 거예요. 한번 쓰면 지울 수도 없고 그렇지. 조금만 삐죽하면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저희가 기한을 얘기할 수도 먼저 기한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실 탄핵에 대해서도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탄핵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잘못 생각이다보다는 이렇게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탄핵이 됐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 얘기를 때 보면 탄핵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그냥 퇴임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탄핵 끝나는 줄 알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탄핵되고 나면 헌재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헌재는 6개월까지 안에만 하면 물론 혼신용역이 되지만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 그때 되게 되면 친윤들 아니면 극우분들 이런 분들 다 집회 나올 거고 또 그렇지. 일반 분들도 다 집회 나와서 진짜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렇지. 계속 그런 혼돈의 전국 사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 민주당이 아주 지금 말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탄핵되면 바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그냥 권한만 멈추는 그렇죠. 거고 네.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본인의 원래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만 가지고 개인이라면 할 수 있었겠지.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본인이 어떤 투표 권한도 없고 네. 거기다 의총에서는
한동훈 대표 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뭘 자꾸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의원총회라는 게 국회의원 현역 의원 말고는 발언권도 사실 뭐 아무리 대표라 하더라도 그렇지. 예,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생각보다 세지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계속 더 화가 나는 건 뭐 여러분들 아까도 언급했지만 바로 이런 사람 때문입니다. 기사 좀 띄워주세요. 난 진짜 이 기사를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 아 저도 진짜 분노했습니다. 진짜 욕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김재섭 의원 얘기해가지고 그죠? 김재섭 의원이 진짜 괜히 그 사실관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말도 안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래도 어떻게 잘 버텨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따따붙단가? 따따붙다 맞아. 따따붙다 가서 그때 막 욕해도 제가 의리 있다고 1년 지나면 다 찍어주더라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얘가 나와요? 오선이라는 중진이라는 사람이? 난 사실 윤상현 의원 때문에 탄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니까 저런 발언 하나하나가 점점 더 코너로 모는 거죠. 그리고 저는 드는 생각이 윤상현 의원의 저 발언이요. 어찌 보면 국민의힘 중진들의 전체적인 발언일 것 같아. 그 전체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고 드는 게 만약에 그렇지. 윤상현 의원의 저 발언이 나왔으면요. 중진 의원들이 저걸 쳐줬어야죠. 당연하지. 잘못됐다고 쳐줬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국회는 어쩔 수 없는 게 피라미드 구조예요. 결국에는 선수가 깡패라는 말이 있듯이 선수 을총장에 생각보다 선수로 찍어 놓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저렇게 윤상현 의원처럼 다선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면 초재선 의원들이 한 번에 막 좀 치는 게 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러면 같은 선수나 다선 의원이 뭐 그렇지. 하는 거냐 지적을 해야죠.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했잖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동조한다고밖에 안 여겨져요. 저희가 가서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 발언 듣고 저 진짜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 때 그래도 물론 나는 그때 탄핵 찬성했던 사람이지만 네. 무능함과 그리고 네. 너무 최순실과 관련된 말 많이 나와서 그래도 그때는 반대하는 쪽에서도 야 확실한 게 없는데 무조건 해야 돼? 충분히 그럴 만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대구에 사실 어찌 보면 보수의 좀 심장 같은 분의 딸이고 네네. 대구에 또 그 여론까지 고려한다면 고민이 좀 있었겠지만 이번은 완전 다르잖아. 이거는 총을 네. 들고 왔는데 국회에 완전 다른 얘기죠. 정말로. 예.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적인 거 국민들한테 시각적인 게 너무 드러났고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사건은 저희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 결과는 아니면 이렇게 들리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 가지고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다 봤잖아요. 국민들 모두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그때랑 동일선상에서 놓고 준비를 하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는 네. 그런 생각이긴 한데 여전히 시대에 동떨어져 있고 민심의 반응을 못 한다는 반증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뭐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이런 유튜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뭐 토요일날 저 정광훈 씨가 나가가지고 집회한 것도 거의 약간 그런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런 얘기도 했고 저는 사실 제일 분노했던 게 부정선거였습니다. 네,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뭐 선관위에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게 뭐 무슨 성동격서였다 이제 부정선거 증거 나온다. 그 찌라시도 저는 이제 받았는데 그 얘기 듣고 내가 진짜 분노했었던 게 저는 사실 되게 특이한 경력이 하나 있는 게 이력이 있는 게 저는 대학생 때 개표요원으로 갔어요. 개표요원 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창간인 말고 직접 개표요원. 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정당 소속이 아니었으니까 대학생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개표를 직접 해봤거든요. 그렇지. 전자기기 개표로 말도 안 돼. 이 부정선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정당에 활동하면서 정당의 창간인으로도 갔잖아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진짜 그러니까 표가 어떻게든지 진짜 유심히 보거든요. 저 심지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부정선거 투표 선거 주장하시던 분이요. 개표 창간이 너다라 그래서 개표 창간에 들어왔거든요. 그분 그 이후에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믿고 지금 그 부정선거가 되려면 도대체 몇 명이 짜야 되냐? 그때 윤희석 대변인이랑 계산을 해보니까 25만 명 정도 필요하대요. 20만 5만 명이 네. 짜서 단 한 명도 발설을 안 해야 발설하면 안 가능한데 되죠. 그게 말이 되는? 근데 그걸 가지고 나 진짜 선관위에 먼저 들어갔다는 걸 듣고 내가 거기서 그냥 완전 맛이 가서 진짜 그냥 완전 극우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에 심취해 있었구나 대통령이란 인간이. 저는 그것 때문에 거의 방송에서
제가 방송할 때 그게 처음으로 공개가 됐었던 게 성간이 직접 그 보안사 죄송합니다. 그 방첩 부대원들이 들어가서 사진 찍는 게 처음 사진이 공개가 그렇지. 됐어요. 그 제가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어우 멘붕이 오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과연 버텨지냐는 생각이 네. 많이 들고 그리고 또 빼놓으면 안 되는 이런 분도 있죠. 그또 기사 띄워주세요. 내가 오늘은 욕을 좀 하려고. 지금 이 상황에서 홍준표라는 사람은 그 애가 대통령 인쇄한다. 윤치가 떨릴 것. 윤엔 그대는 아직 대통령. 이 제정신이냐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얘기를 하니까 탄핵을 막자까지 내가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뭐 네. 대통령을 지키자고? 그냥 완전 같이 침몰해서 보수를 아예 저희 소멸시켜 버리려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기 대통령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다 싫은 건지. 저는 예전에 김기현 대표 시절 때 홍준표 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거에 대해서 그래도 감정 싸움인데 너무 격한 거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김기현 대표 그거 하나는 잘했는 것 같네요. 전 대표가. 진짜로. 네. 나 진짜 저거 보다가 또 뚜껑 열려가지고. 근데 일단 지금 뭐 화는 좀 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당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가 제일 네. 중요한데 일단 제일 큰 문제는 결국 그거예요. 총리가 결국 이번에 이상민 장관 그만두다고 하니까 또 저 윤통이 도장 찍은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게 가능하냐? 여기서 시작하면 이게 되게 골 때려져요.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뭐 TF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들어서 뭐 이게 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 TF는 원래 뭔 일 있으면 만드는 거라서. 죄송한데 웃으면 안 돼요. 그건 제가 헛웃음이 나올 때가 됐는데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걸 돌파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야. 그쵸. 물론 뭐 과거에 박근혜 탄핵 때도 박근혜 네. 대통령 탄핵 때도 뭐 야당에서도 내려오라고 하고 총리가 해야 된다는 한 걸로 지금 되바꾼 있지만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좀 얘기가 다르니까. 네, 저는 그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 네. 고육지책이었다. 네, 뭐 방법이 없는 거라서 어. 전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정말 슈퍼 비상시국에는 네, 대응책도 국민들이 예상하는 거를 벗어날 정도로 파격적인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 한 대표는 이해돼요. 왜냐하면 중진들이 다 반대하고 아니면 뭐 지금 저 탄핵 안 하면은 탄핵 뭐 찬성한다면 뭐 최고위도 다 소멸해 버릴 것 같고 그러면 당도 생각해야 되지. 그지? 그렇죠. 보수 전체도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자기 마음만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이 어쨌든 변화와 혁신이라는 기치를 걸고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변화와 혁신하면 제일 싫어하는 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근데 변화와 혁신을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은 상황에 지금 너무 큰 게 연달아서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만 시간이 더 있고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대표님이 어쨌든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는 거는 원내에서 대표님을 지지하는 세력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동시에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히려 대표님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확실해졌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이 힘 있게 팍팍 치고 나가는 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이런 비상시국에 뭐 일단 초기에는 기사가 한동훈 대표가 당을 완전히 이제 친한계가 좀 장악을 해 나가면서 끌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걸 죽어도 못 받는 인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좀 많았어요. 뭐 당무감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지. 뭐 저희가 사실 당이 가장 약한 고리가 중에 하나가 여의도 연구원이었거든요.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의 싱크탱크로서 힘을 많이 좀 당을 건강하게도 만들 수 있고 전략적인 판단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 개혁도 막 하고 계셨는데 그렇지. 그게 다 중단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스톱됐지 뭐 사실. 네네. 지금은 당무는요 그런 거 할 때 없어.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해소도 안 되고. 진짜 네. 정말 6개월만 뒤에 차 사고를 쳤어도 이렇게까지 상황이 되진 않았을 텐데 정말. 야 이게 뭐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네. 그 사고도 적당히 쳐야 뭘 수습을 하지. 그쵸. 진짜 저는 이제 막 드는 생각이 그 계엄 이거 수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처음에 제일 먼저 했고 거기 투입됐던 저희 군인들이라든지 장병들 제일 안쓰러워요 사실. 특히 거기 투입됐던 특전사라든지 707 이런 분들은 저희 우리나라 군의 가장 핵심적인 부대들이거든요. 그렇지. 그런 분들을 저렇게 소모했다는 것 자체가 그 친구들은 무슨 죄예요? 전 진짜 그 부분에서는 진짜 막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용서가 안 돼. 도저히 저도 용서할 수도 용서 없고 안 용서를 합니다.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논의에 앞서서 네네. 뭐 윤통을 지키자 이거는 그냥 미친. 네. 내가 욕할 뻔했다 또 지금. 저도 거기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보고 계시면 나가세요 그냥. 네, 저도 뭐 그런 와서 분들 뭐 댓글 달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네. 나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들을 설득할 자신도 없고요. 설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네. 어떻게 설득을 해? 네.